15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임에서 꺼내놓고 퍼포오는 거예요. 네, 일단 장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 없이 장례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장례에서 치르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필수 비용이 아닌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드릴 건지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례 서비스들을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받고, 장례식장은 어떤 형태로 장례식장을 차리고, 빈소를 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장을 할 때는 화장, 매장 또는 산골, 또 수목장 이런 형태도 미리미리 좀 정해 놓으면 적정 비용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죠. 그래야 불필요하게 조문객들을 많이 안 불러도 되죠. 우리가 그동안은 장례비를 사실은 이제 부의금에 의지하였고, 또 그동안은 회사 생활 위주로 남성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령사회에 들어가면 또 은퇴한 지 오래되고 그러면 사실 부의금 많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장례는 이제 회사 생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 거래 관계, 이게 사실 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뭐 내가 거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좀 이렇게 의무방어전 하듯이 부의금 내는 게 목적으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 이제 장례는 내 가족이 이제 떠난 상황이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어떻게 애도할 거냐, 어떻게 추모할 거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준비사항으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채무와 같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에 따라오는 상실감을 내가 잘 다루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게 없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애도 상실 모임도 종종 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15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임에서 꺼내놓고 퍼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랑 싸웠는데 하회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임종을 해버리고, 그리고 장례는 우리가 보통 치르는 장례식장에 육개장 대접하고 뭐 정신없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슬픔과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바쁘니까 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계속 물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결국 그걸 이제 그 시간에 쏟아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상실의 슬픔은 채무와 같다.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이자로 덧붙여서 찾아오게 된다. 예. 그래서 아무리 호상이라도 가족을 상실한 그 슬픔을 그 장례의 시간을 빌어서 잘 풀어내고 서로를 잘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애도와 추모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애도와 추모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살아왔던 삶도 잘 정리해드리고, 또 고인을 떠나보내는 우리 가족들의 슬픔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서, 어떻게 애도와 추모가 있는 장례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죽음의 시간은 인간이 가장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볼 때 50대가 50대 남성이 가장 고독사를 많이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고독하게 맞이하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고 또 50 플러스의 이상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임종을 준비하는 소모임,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서두가 좀 길었는데, 결론을 말하면, 공동체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 같은 예를 보면, 벚꽃장이라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YTN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함께 돌보고 또 죽음까지 같이 임종까지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은 이제 상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상조는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계약한 패키지 뭐 450이면 450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가능하면 현장에서 장례 지도사들이 추가 구매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한 것 이상으로 비용을 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중심의 서비스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수의를 나는 뭐 입던 옷 입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러면 수의도 빼드리고 뭐 거의 가능하진 않지만 관도 준비되어 있으면 관값도 빼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 장례비가 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많은 준비가 미리 개인적으로 되어 계셔서 뭐 조합원 중에 이제 빼고 싶은 걸 다 뺀 분들은 200 초반대에도 네 있고 또 저희 장례 지도사들은 추가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돈 부담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런 이제 비용 구조들을 저희가 좀 짜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상조업체하고 장례 지도사하고 유족과의 관계에서 거래에서 이제 큰 거는 그 장례 용품의 가격인데 저희는 장례 용품을 거의 실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수의나 관 비용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실비로 하고 수익은 나중에 이제 조합비에서 저희가 수익을 어느 정도 그것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몇 퍼센트다 공개를 하고 수익을 이제 붙여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직하죠. 근데 이제 일반 상조업체 같은 경우 용품이 뭐 천양지차예요. 20만 원짜리 수의하고 질은 거의 비슷한데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할 때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는 장례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유족들이 원할 때는 대부분은 현재도 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흔히 3일장을 이제 치르죠. 이제 근데 거기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빈소 임대비하고 음식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빈소 임대비가 보통 이제 국립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도 뭐 적어도 최소 이틀 하면 한 150에서 200은 나가거든요. 나가고 그다음에 음식값도 1인당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25,000원, 30,000원 이상 이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조문객이 100명이 오면 음식값이 한 3,400만 원씩. 그러면 작게 장례를 치러도 병원 장례식장이나 또는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르면 한 700~800에서 1,000만 원은 장례식장에서 지출이 이제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 비용까지 이렇게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루 빈소장 또는 무빈소장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빈소장을 하니까 빈소를 하루만 빌리면 되잖아요. 그럼 빈소 임대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음식도 그 좀 밥을 먹지 않는 다과 정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장례로 하기 때문에 음식값도 아주 많이 이제 줄게 되죠. 그래서 하루 빈소장을 하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낼 때보다 비용이 절반 또는 훨씬 더 그 이하로 비용이 줄게 돼요. 그리고 무빈소장은 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무연고자들 그렇죠, 경우에 불가피하게 무빈소장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무연고자가 아니신 분들도 사실은 빈소를 좀 안 차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비용 때문만은 아니고 조문객을 뭐 많이 초청할 이유도 없고 또 올 조문객도 없고 가족끼리만 좀 장례를 치르고 싶다 할 때 그렇다고 전에 같은 무빈소장은 그냥 안치실에 모셨다가 바로 3일째 이제 화장장으로 모시고 나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애도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모식을 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의 무빈소장은 저희 공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딱 정한 시간에 뭐 가족들 최소 4명 아니면 10몇 명, 뭐 많으면 30명 정도 한 번 모셔서 추모식만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비용이 1일 빈소장의 절반이에요. 또 비용이 줄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가 추모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지만 오히려 또 애도는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